IGCSE 2017년 페이퍼 2는 3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21번의 문제 중 일부를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simplify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간단히 정리하라는 문제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x 2승의 전체 5승은 x의 10승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종이 한 장의 두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 종이가 250장일 때 두께를 구하시오. 역시 간단한 문제죠. 이 앞부분에는 쉬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250이 있으면 IGCSE 같은 시험은 보러 갈 때 계산기를 들고 가잖아요. 물론 계산기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하니까 손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250이 먼저 다시 쓸게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고 8 곱하기 250은 2000이니까 1000분의 2000.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지수를 영어로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영어책을 접했을 때 아무튼 이거저거 읽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지수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면 A의 2승 뭐라고 읽으실까요? A2라고도 하고 A 스퀘어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A to the 2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second라고 해도 돼요. 다시 A의 3승은 뭐라고 읽을까요? A to the 3 해도 되고요. 아니면 third 해도 됩니다. 그럼 요 옆에 남아있는 1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는 위에하고 똑같아요. 10 to the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라고 하면 안 되고 네거티브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죠. 네거티브 역시 3나 third 다 괜찮습니다. 자, 읽는 법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는 23.457 하나를 A는 4개의 significant figure로 나타내고 B번 문제는 realist 1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유효 숫자, 뭐 근사값, 찬값, 뭐 오차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보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계산기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을 구해보면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소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쓸 수 없으니 얘네들은 늘 요구를 해요. 몇 글자로 써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significant figure입니다. IGCSE 시험지 받으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란이 있는데 걔네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significant figure는 3자리로, decimal place는 1자리로. 자, significant figure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23.457 하나를 4자리로 쓰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중요한 순으로 요까지만 써주면 되는데 그럼 뒤에 있는 이 5번째 7이 반올림해서 올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써주면 되고 이 경우에 7은 올라가니까 얘는 답이 23.46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nearest 10까지는 반올림을 10의 자리까지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23.457 하나를 10의 자리까지 쓸 거면 3.457 하나를 올릴까요 버릴까요? 버리는 게 맞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답이 20이 되겠습니다. 유효 숫자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서 할게요.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4자리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3.46을 쓴 거고 보통 여기에서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유효 숫자를 3자리로 쓰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23.5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1월의 어느 날 오전 10시 5개의 도시에 대해서 그 온도를 보여주고 있대요. 이 정도는 할만하죠? 자, A번 볼게요. Which place was the coldest? 어떤 도시가 제일 춥냐?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도시가 제일 추울까요? 시카고가 제일 춥습니다. 시카고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At 2 p.m. the temperature in Helsinki had increased by 4 셀시우스가 올라갔대요. 오케이. 2시에 헬싱키에서는 기존의 10시보다 4도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으니까 헬싱키 마이너스 7도였잖아요. 거기 4도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 갈게요. 팩토라이즈 하래요. 팩토라이즈야 뭐 우리 많이 해보셨죠? 만약에 혹시 팩토라이즈가 어렵다고 하시면 한국 과정으로 가면 중3에 팩토라이즈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하고 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IGCSE 팩토라이즈는 우리 중3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일부만 공부를 해주면 되니까 특히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문제를 풀어보면 4n 3n 마이너스 n입니다. 자, 6번 문제가 나왔네요. 2의 R승은 16분의 1인데 find the value of R이래요. R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먼저 몇 개를 알아야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4는 2의 2승이죠. 8은 2의 3승이에요. 그럼 4분의 1은요? 2의 2승분의 1이고 이거를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죠. 다시 8분의 1은 2의 3승분의 1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시 원래 문제에서 2의 R승은 16분의 1이라고 했고 16분의 1은 2의 4승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고로 R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몇 개를 기본적으로 알면 훨씬 더 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중학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 부분인데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3.0이라고 안 쓰고 1분의 3이라고 안 쓰고 우린 얘를 뭐라고 써요? 3이라고 쓰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0이나 분모의 1은 우리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요. 마찬가지로 루트를 바라보면 루트의 4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요 앞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에는 2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밖으로 뽑으면 2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루트 앞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데 마치 3에서 소수점 0이나 아니면 분모의 2를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이 루트 앞에 있는 2는 우리가 안 써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다시요. 여기 9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얘가 3의 2승이고 이 앞에 있는 2가 오면서 3의 여기에 2가 밑으로 내려오고 3의 제곱에 있던 2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이에요. 8은 2의 3승이고 이 앞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2가 있다는 걸 알고 얘를 뽑아주면 2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루트 앞에 쓰여 있지 않으면 2지만 쓰여 있으면 이렇게 분명하게 5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루트 A가 있는데 앞에 3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를 놓고요. 저 앞에 있는 3은 분모로 내려오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이건 1을 의미하니까 1이 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에다 4를 넣고 여기에 A에 3승을 넣는다는 얘기는 A의 4분의 3승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3의 t승은 5의 루트 3인데 얘는 3 앞으로 놓고요. 5가 분모로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3 위에 써있지는 않지만 1이라고 하는 거가 열로 와서 결국 t는 5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7번 문제는 without using a calculator, 이 얘기는 계산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all the step of your working이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너의 모든 문제를 푸는 과정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이걸 못하진 않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배우나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통분해서 써달라는 얘기예요. 21, 1, 14 더하기 21, 15. 얘는 1과 21분의 29죠. 얘는 2와 21분의 8. 이렇게. 하나 조심하실 거는 언제나 심플리스트 폼으로 쓴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약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여기까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8번 문제를 가보면 자, 이제 확률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확률 되게 좋아하죠, 얘네들이. 어디 보자. 확률. 확률이 뭐 사실 어려운 확률이 나오는 건 아닌데 영어로 읽는 게 좀 불편한 게 있죠. 자, 보면 사이먼이 2개의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놈은 박스. 첫 번째 박스는 각각의 카드에 had one shape drawn on it. 그거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트라이앵글이거나 또는 스퀘어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자, 또 다른 박스에 in the other box라고 써 있죠. 또 다른 박스에는 카드에 색이 칠해져 있는데 레드 또는 블루래요. 자, 이해되셨나요? 카드가 이제 박스가 있어요. 각각의 박스에는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색이 칠해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삼각형이냐 아니면 사각형이냐, 색이 칠해져 있는 카드는 빨간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사이먼이 픽스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먼이 카드를 꺼냈어요. From each box in random. 랜덤이란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 장을 뽑았어요. 각각의 박스에서. 자, 그리고 여기 probability of picking a triangle card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만약에 트라이앵글 카드를 뽑았을 때 그 확률은 T랍니다. 옆에서는 내가 레드 카드를 뽑았을 때 확률은 R이래요. 자, 이제 이걸 갖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 그래도 접근이 쉬운데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왠지 불편하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문제를 보면 아래에 있는 테이블을 완성을 시키래요. 사이먼이 카드를 하나를 뽑았을 때.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확률은 합이 1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네가 남자일 확률은 100%이거나 0%이거나 뭐 마이너스 100%라거나 아니면 뭐 120%라거나 우리 이런 말은 없잖아요. 확률은 100% 최고값이 1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최소값이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라고 하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0에서 30을 뺀 70%겠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첫 번째 볼게요.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삼각형을 뽑을 확률이 T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각형을 뽑을 확률은요? 1에서 T를 뺀 값이겠죠. 다시요. 내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이 R이라고 했으면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1에서 R을 뺀 값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 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기를 트라이앵글이면서 레드인 거를 뽑는데요. 내가 트라이앵글이면서 레드인 거를 뽑는 경우를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이면서 레드인 경우는 TR입니다. 자, 두 번째 스퀘어이면서 레드라고 그랬어요. 스퀘어이면서 레드는 1-t에다 R 곱한 값 여기 써있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이면서 블루라고 했으니까 트라이앵글이면서 블루인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1-r에다가 t를 곱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square이면서 블루인 경우, square이면서 블루인 경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번까지 풀었죠? 생각보다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9번 문제. 자,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directly proportional이란 단어가 나와요. 얘네가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directly proportional이고 또 하나는 inversely proportional이에요. 이렇게 directly proportional은 다 안 쓸게요. proportional이고 하나는 inversely proportional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함수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위에 directly는 누구냐면 y는 ax 정비례를 의미하고요. inversely는 y는 x분의 a 반비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겁먹지 말고. 자, 문제를 볼게요. h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of p라고 써 있어요. 뭔 얘기냐? y는 ax로 놓고 풀면 좋겠지만 얘가 문자를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a는 내비두고요. square root of p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나는 y하고 x를 사용했는데 얘는 h는 directly proportional 이렇게 나오면 h가 y 대신 써지는 거고요. 이 뒷부분이 p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 써 있어요. square root of p라고. p를 루트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문자가 3개니까 최소한 아마 2개의 숫자는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요? 5.4는 A를 쓰기도 하는데 비례상수는 일반적으로 K를 써주니까 전 여기서 K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K 루트 1.44요. 됐나요?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K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 1.44가 밖으로 나오면 1.2가 되겠죠. 고로 K는 5.4를 1.2로 나눈 값이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5.4 나누기 1.2는 K는 4.5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K가 됐으니까 이제 원래 본식을 하나를 만들어 보면 원래 얘는 H는 4.5 루트 P의 형태인 거죠. 자, 이제 다시 여기서 우리한테 find H라고 그랬어요. when P가 2.89일 때 우리는 이제 H 값을 찾으면 돼요. 이제 식에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H는 4.59 P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2.89라고 했어요. 이 2.89는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4.5 곱하기 2.89가 1.7이네요. 이거 4.5 곱하기 1.7은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7.65가 나옵니다. 이래서 답 H는 우리가 7.65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풀었고요. 10번까지 풀고 싶은데 어디 볼까요? 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주어진 식이 있고 이 4개의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by shading the unwanted region of the grid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드에 그려진 그 선 중에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쉐이딩을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 쉐이딩이 안 된 지역이 여기에서 원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식이 나타내는 게 어떤 선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 y는 2보다 뭐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얘를 y는 2라고 문제를 놓고 바라볼 거예요. 그럼 y가 2인 부분이 이 그래프 상에서 어떤 직선인지를 찾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이 y는 2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자, 두 번째에서는 y는 1이래요. y는 1인 게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자, 세 번째 보면 y는 2x-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식을 하나를 쓸게요. y는 2x-1이에요. 이 1차 함수에서 2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건 한국말로 기울기, 영어로는 그레디언트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y절편, 영어로는 y-인터셉트일 거예요. 그래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y절편을 보는 거죠. y절편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부분은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y는 2x-1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y는 5-x이겠네요. 자, 이제 색을 칠할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뭐였어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색을 칠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볼게요. y는 2보다 작아야 된대요. y는 이 선인데 이 선에서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보다 큰 윗부분을 색을 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꼼꼼히 칠해줘야지 좋아해요. 뭐 또 괜히 이거 가지고 맞았네 틀렸네 그럴 거 없으니까 연필을 좀 눕혀갖고 꼼꼼히 칠을 해주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y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y는 1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잖아요. 얘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위쪽인데 우리는 반대쪽을 칠을 할 거니까 밑부분을 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y는 2x-1보다 얘가 뭐라 그랬어요? y는 2x-1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연장을 해보세요. y에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큰 부분을 색을 칠할 거니까 위쪽을 색을 칠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5-x보다 어때야 된대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그래프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 아랫부분인 건데 우리는 반대쪽인 윗부분을 색을 칠할 거예요. 다 됐네요. 남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R이라고 써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IGCSE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풀 때 기본 공식을 제가 3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문제를 푸는 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옆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Not to sca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수치대로 내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대충 그려 넣었으니까 너가 뭐 자나 컴퍼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그게 답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열심히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풀 거예요. 자, 제가 먼저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통을 우리는 A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통은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큰 통, 작은 통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럼 큰 통은 내가 A라고 놓고 작은 통을 B라고 놓을게요. 자, 이제 공식 3개입니다. 제일 먼저 길이, 두 번째는 넓이, 세 번째는 부피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길이에서 주어지는 이 길이에서 주어지는 이 수치를 우리는 스몰 a라고 하고 큰 i를 스몰 b라고 할 거예요. 넓이는요. a제곱 b제곱이고 부피는 a 세제곱 b 세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얘가 저한테 알려준 거는 A의 길이가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길이가 얘는 H고요. 얘는 9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0이고 얘는 160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스몰 a고 얘가 스몰 b면 얘는 a 세제곱이고 얘는 b 세제곱이라고. 자, 어떻게 푸시냐면 h의 세제곱이 90의 세제곱이고요. 그럼 이게 100이고 160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이거는 얘가 A고 얘가 B인데 이 길이를 갖다가 3번 곱해줬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B의 길이 90을 3번 곱해줬어요. 그럼 그게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오고 160이 나온다. 이제 비례식 푸는 거를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곱해서 문제를 풀면 160 곱하기 h의 3승은 90의 3승 곱하기 100이고요. h의 3승은 90의 3승 곱하기 100을 뭘로 하면 되나요? 160으로 나누면 돼요. 자,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제 이거를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값의 3승이 이 값이 나올까요? 제가 먼저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4, 5, 5, 6, 2, 5가 나와요. 계산기를 주고 여기까지 나왔지만 h값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역시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3승은 뭐라고 할까요? A의 3승은 8이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 지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뭐를 해주면 돼요?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어디에? 지수에. 여기 8도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역시 지수에. 그럼 얘는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니까 A만 남는 거고 이쪽은 8을 한 번만 바꿔볼게요. 2의 3승이고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A는 2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자, 조금만 지울게요. 마찬가지로 H의 3승은 4, 5, 5, 6, 2, 5라는 얘기는 H는 4, 5, 5, 6, 2, 5의 3분의 1승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사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계산기에 보면은 어떻게 생긴 애가 있냐면 x 루트가 쓰여 있는 애가 있어요. 계산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에서 우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x에다가는 3을 넣어주고요. 루트에다가는 4, 5, 5, 6, 2, 5요. 지금 3분의 1이었는데 갑자기 3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앞에서 2번인가 3번인가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거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1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6.9489 뭐 이렇게 나와요. 답을 여기다 쓸게요. 76.9489 디스플레이 된 거를 다 쓰라는 얘기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효 숫자 significant figure 세 자리로 써야 돼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써주면 돼요. 답은 76.9입니다. 12번 문제는 아까하고 위에 10번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의 그레디언트가 5래요. 뭐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일 때 아까 a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울기가 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5x 플러스 b의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겠지만 이게 x와 y축의 어디를 지나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를 해준 거는 m과 n이 two points on this line이에요. 하나가 m이고 하나가 n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m의 포인트가 뭐래요? x, 8인데 잠깐 여기에 나와 있는 x축과 y축은 그냥 무시를 해주면 잠시만요. 이게 m이고 이게 n이면 하나의 그래프는 x, 8이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k, 23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x의 값을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Find an expression for x in terms of k. 이 말이 in terms of k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말인데 k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x1에서 x2를 빼주고 y1에서 y2를 빼주면 이게 기울기를 구하는 가장 기본 공식이니까 누굴 x1으로 놓을지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x1이라고 놓고 얘를 x2라고 놓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 x1이면 얘도 y1이 되고요. 얘가 x2였으니까 얘가 y2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갖다 공식에 넣어볼게요. 아무튼 우린 기울기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5는 우리 아까 x1을 x로 놨었죠? 그리고 x2는 k네요. y1은 8이고요. y2는 23이에요. 이 윗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다시 쓸까요? 1분의 5는 x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5예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15는 x 마이너스 k 전체에 5를 곱해주는 거니까 5x 마이너스 5k이겠네요. 딱 봐도 5의 배수가 보이죠? 전체를 5로 나눠버릴게요.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이제 x는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거보다는 k 마이너스 3이 조금 더 이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x 값은 k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가볼까요? 13번 문제 이거를 하려면 되게 많은 게 필요한데 13번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출가노 매출이라고 그래서 삼각비나 삼각함수 이쪽 계통의 식을 제법 많이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3번은 제일 뒤로 빼서 좀 설명을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3번은 패스를 할게요. 자, 14번 문제예요. 아래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은 레귤러 옥타곤이라고 써 있어요. 레귤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팔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요 한 변에서 여기에 보면 이퀄레터럴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삼각형입니다. 앞에는 정팔각형이고요. 자, 정팔각형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x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도형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몇 개를 좀 알아보면 여러분 사각형의 안에 있는 내각을 어떻게 구하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180 곱하기 2 해서 360입니다. 왠지 아시죠? 자, 사각형을 두 개로 딱 나눠보면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의 이 각을 봐봐요. 이 지금 제가 삼각형 하나의 내각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하나의 내각을 표현을 해보면 보이시죠? 사각형의 4개의 각이 다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삼각형 2개인 180 곱하기 2 36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엔 제가 오각형을 한번 가볼게요. 오각형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보이죠. 다시 말하면 180 곱하기 3이라는 얘기입니다. 540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팔각형은 도대체 내각의 합이 얼마이겠어요? 사각형이 2개고 오각형이 3개니까 팔각형 같은 경우는 180 곱하기 8 마이너스 2인 6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180 곱하기 6이 얼마가 나오나요? 1080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1080의 의미는 내각 이 전체 안에 있는 각 8개의 합이 108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정팔각형이었으니까 이
각 하나를 갖다가 따지면 얘는 1080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각이 8개니까 8로 나누면 그 각의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자, 1080을 8로 나눠주면 135도가 나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각형은 180도인 거. 그럼 한각이 얼마겠어요? 60도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x 말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보면 얘를 센터로 놓고 봤을 때 커다란 아이가 360도이니까 우리는 360에서 뺄 거예요. 지금 x를 쓰고 있습니다. 뭐를 뺄 거냐면 60과 135를 더해서 빼주면 이거 195인가요? 그러면 답은 165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15번 문제는 일단 그래프가 나온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아래에 보여주는 거는 차 여행을 할 거예요. 차 여행을 하는데 여기 써 있어요. About the first 100 seconds of a car journey라고 써 있으니까 처음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 동안 딱 100초 동안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A, B 두 개만 풀면 되나요? 네,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Calculate acceleration during the first 20 seconds of the journey. 첫 번째 20초 동안의 acceleration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acceleration이 과연 무엇일까요? acceleration 그냥 편하게 보세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공부해 두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1차 함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1초부터 0초부터 20초까지 이때까지의 기울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어요? x1에서 x2를 뺐고요. y1에서 y2를 뺐어요. 당연히 누가 x입니까? 가로가 x고요. 세로가 y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x가 0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바라볼 게 없는 것 같아요. x는 0에서 20초 동안 움직였네요. 자, 그 다음에 y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보이시죠? 16까지 움직였네요. 20분의 16, 약분해서 언제나 심플리파이는 기본입니다. 약분을 안 하시면 점수 깎여요. 4로 약분하면 5분의 4 m/s. 분수로 쓰는 게 좀 거시기 하시면 0.8 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탈 디스턴스를 구하래요. 이 100초 동안 내가 움직인 전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밑에를 쓰려면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10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타임 스피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려면 타임 스피드 그래프가 필요한 거고요. 스피드를 구하려면 타임 디스턴스가 필요하고 타임을 구하려면 스피드 디스턴스 그래프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에서 거리는요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려진 게 지금 몇 각형인가요? 오각형이죠? 이 오각형의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좀 쪼개서 구하면 되겠죠? 먼저 이거를 제가 1로 놓고요. 얘를 2로 놓고 그리고 이 큰 사각형을 3으로 놓을게요. 자, 구해보면 1번 먼저 구해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니까 1번 가로가 20이고요. 세로는 16인데 그거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답은 얼마예요? 160이 나오네요. 자, 2번 볼게요. 2번도 삼각형이에요.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 움직였으니까 20에서 50까지 움직인 거니까 얼마인가요? 30이 되겠죠? 자, 세로가 12에서 16까지 2칸이니까 4가 되겠네요.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60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죠? 자, 가로가 얼만큼이에요? 20에서 100까지 80이 나오고, 세로는 0에서 12까지 12가 나오니까 80이 12번 있으면 960입니다. 그러므로 토탈 디스턴스는 160 더하기 60 더하기 얼마까지요? 960까지 다 더해주면 되니까 080이 아니라 1이군요. 1 이렇게 118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알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 스피드 그래프가 나왔다는 건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명의 학생들이 지금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리바이즈가 시험 공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이 스캐터 다이어그램은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테스트에서 받은 점수를 표시해 놓은 거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밑에 있고 그래프는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 저는 그래프만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기존에 6명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2명의 학생을 갖다가 더 추가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추가를 해야 되는데 4.5시간 공부를 했더니 33점이 나왔대요. 그럼 4.5시간에 대해서 33점이면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6.5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35점이 나왔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번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은 이 그래프에 서로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점을 한번 대충 보시고 이 점에 따라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쫓아가면서 그려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네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플러스 포지티브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반대로 오른쪽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라고 쓰거나 또는 네거티브라고 써주면 돼요. 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올라갔으니까 포지티브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딱 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통계 수치가 있을 때 이 수치를 가지고 내가 적절한 식을 하나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게 가장 옳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기를 갖고도 할 수 있는 경우고 계산기가 없으면 종이와 연필, 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IGCS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에 선을 하나를 그었을 때 그 선에 들어가는 점이 가장 많은 경우 아니면 그 선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가장 근접한 경우 그러한 라인을 네가 알아서 그으라는 얘기예요. 뭐 알아서 그으려니까 뭐 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저라면 여기 있는 선들 중에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제가 그린 이 선 안에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와 뭐 요것들은 계략적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 라인에 붙어 있잖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저라면 이 선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약간 비껴져서 긋는다고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리기만 하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갖고 식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1차 함수 식 세우듯이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일단 선만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만약에 학생이 5.5시간 공부를 했다면 그럼 그 학생이 점수를 얼마를 받을까? 자,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볼까요? 5.5시간을 공부를 하면 이 학생은 뭐 한 36점, 36점, 뭐 37점 요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옆에 아까 학생 같은 경우는 6.5시간을 공부를 해도 35점밖에 못 받았는데 이 학생은 뭔가 효율 면에서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5.5시간을 공부를 하면 뭐 35, 36 정도 아니면 뭐 크게 봐서는 37점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은 Line of Best Fit에 5.5를 그려서 그 점수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정리됐고요. 7번입니다. 집합 문제예요. 아래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F 합집합 G의 여집합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집합에 관련된 몇 가지 단어만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은 영어로 se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집합이란 단어는 안 쓸게요. 전체 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단어만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은 쫓아 쓰기가 좀 어려워요. 밑에 보이는 요게 전체 집합 표시입니다. 영어로 universal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은 union이고요. 교집합은 intersection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집합은 complement고요. 자, 되셨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F 합집합 G의 여집합을 여기에 쉐이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쉐이드를 해보면 먼저 F부터 다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빗금을 칩니다. F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G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G 빼고 다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G를 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빗금 긋는데 오래 걸리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합집합을 표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색이 안 들어간 나머지 파란색 빗금이 들어간 부분이 합집합,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B번 문제를 가서 보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아드 넘버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 3, 5, 7, 9고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 넘버라고 그랬으니까 제곱수 1, 4,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의 배수는 1, 아니죠. 3의 배수는 3, 6, 9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교집합 부분부터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세 군데에 다 들어간 숫자는 9가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다 9를 쓸게요. 자, 일단 9를 지워버릴까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 부분,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1이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 부분에는 뭐가 보이나요? 3이 보입니다. B와 C의 교집합은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나머지 갖다가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39, A에 139 들어갔으니까 5, 7만 쓰면 되겠죠? 5, 7. 그 다음에 B 부분에서는 1하고 9가 들어갔으니까 4만 넣으면 되고요. C에서는 369 중에 6만 넣으면 되네요. 아직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숫자가 둘, 넷, 여섯, 7개밖에 안 되네요. 그럼 빠진 숫자 2하고 8은 밖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other number is included in the set
유니버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전체 집합을 1부터 9까지로 한정을 지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과연 누가 될까?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자, 볼게요. 아까 A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A 빼고 다 되겠죠? 그러면서 B와 C의 교집합 부분이라고 하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현재는 지금 공집합인데 내가 만약에 더 많은 숫자를 넣는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는 누구겠니? 라는 얘기인데 일단 A가 되면 안 돼요. A는 odd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odd가 아닌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2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퀘어 넘버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아마 제곱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C에 해당되는 부분은 3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3의 배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색깔 칠했던 요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는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제곱수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다 답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의 배수이며 짝수인 제곱수. 영어로 써야 되나요? 영어는 아마 답지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거 이과나 가야지 어떻게 좀 다뤄보는 부분인데 근데 기본만 워낙에 기본만 다루니까 벡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힘의 크기하고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1km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km였고 이게 만약에 서울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방향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동쪽으로 이렇게 1km를 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1km 간 거하고 부산에서 1km 간 거하고 둘 다 정확하게 동쪽을 향해서 갔지만 그렇다고 이게 같은 걸 간 거냐? 네, 맞습니다. 벡터에서는 이게 똑같은 거라고 봐요. 서울에서 갔든 부산에서 갔든 그게 지금 제가 있는 캐나다에서 갔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벡터에서는 똑같다고 취급을 하고 우리는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도 A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1km를 갔어요. 매번 이렇게 말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소문자 A를 써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A를 갔어 라고 얘기하면 그 지점이 어디든 거기에서 난 정확하게 동쪽으로 1km를 갔어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처음에 보면 O에서 A를 가는 건 스몰 a고요. O에서 B를 가는 건 B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일단 얘는 패럴렐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평행사변형이라는 의미고요. 무슨 얘기냐? 얘와 이 선 세 개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선 세 개도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전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OG는 OA가 3개다. 무슨 얘기냐? OG는 OA가 3개다.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한 칸 가는데 A라고 했으면 얘는 이쪽 방향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A겠구나. 이해되시나요? 내가 동쪽을 향해서 1km를 갔을 때 스몰 a라고 하면 그 지점이 어디가 됐든 내가 동쪽을 향해서 2km를 갔으면 2a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O에서부터 G까지는 3a가 되겠네요. 이 얘기는 B에서부터 F도 3a가 되는 거고 C에서부터 E도 3a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C가 이 O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OB를 B라고 놨는데 O부터 C까지가 지금 2B라는 얘기는 너도 하나의 B겠구나. 전체는 2B구나.
이거를 놓고 O에서 C까지가 2B라는 얘기는 A에서 D도 2B고 G에서 E도 2B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8번의 A 문제를 보면 H에서 E까지를 갈 건데 얘를 A, B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래요. 자, 볼까요? H에서 E까지 갈 거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 거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단 조건은 뭐냐면 중간을 가로지르거나 이 중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뭐 다시 옆으로 갔다가 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이거 말고요. 최단거리 코스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H에서 E로 가볼까요? 여기까지 가면 먼저 뭐가 되나요? 2A가 되겠네요. 다시 F에서 E까지 가면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네요. 2A 플러스 B도 좋고요. 또는 B 플러스 2A도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A 플러스 2B가 뭐냐? A 플러스 2B가 뭐냐? 나한테 지금 뭐를 요구를 한 거냐면 내가 지금 A 플러스 2B를 갔다. 그럼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2칸 갔대요.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A 플러스 2B가 포지션 벡터 오브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포지션 벡터 이거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포지션 벡터는 뭐냐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서 처음에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O에서 A까지가 A고 O에서 B까지가 B다. 여기에서 말을 할 때 O요. 그러니까 오리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주는 걸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포지션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A 플러스 2B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포지션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A만큼 가고 그 다음에 2B만큼 갔다. 얘는 D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B번의 답 같은 경우에는 D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D라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3A-B래요. write down two vector.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써두래요. 그게 뭔데? 3A-B인. 자, 가볼까요? 제가 이거는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3A-B래요. 3A라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3칸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C에서부터 E를 가도 되고 B에서 F를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3A-B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단 C에서부터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3A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B라는 얘기는 벡터가 아까 방향성을 갖는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내가 포지티브 A라고 놓으면 왼쪽으로 가는 건 네거티브 A예요. 위로 올라가는 걸 내가 포지티브 B라고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네거티브 B입니다. 자, 3A-B 다시 가볼까요? A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였는데 3A니까 3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B였는데 나는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3A를 갔다가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CF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다른 벡터가 하나 더 존재하나 봐요. 2개라고 얘기했죠? B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B에서부터 3A를 가고요. 자, 다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갈게요. 이 벡터는 BG겠네요. 마지막으로 3A를 그릴 수 있는 이거를 한번 가볼게요. O에서부터 G까지 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존재를 하지 않네요. 그럼 이 경우엔 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번은 벡터가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마름모에서 여기 색이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요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여기에 선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쪽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이게 두 개가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한 변이 지금 10cm예요. 요 길이는 10cm고 여기는 40도고요. 부채꼴에서 뭐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역시 10cm고 여기가 40도. 이쪽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면 이 안에 삼각형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런 게 몇 개? 우리는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부채꼴의 넓이는 원넓이에다가 360분의 40도 해주면 되겠죠? 자, 원넓이 갑니다. 10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90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려면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트리고노메트리 파트에서 보면은 사인 룰 중에 이 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제가 이 한 변을 A라고 하고 이쪽 변을 B라고 하고 이쪽 나머지 하나는 C라고 놓고 저희가 이 각을 각 C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제가 A와 B를 알고 각 C를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2분의 1 사인 C 곱하기 두 변을 써주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한 변이 10이었고 그리고 각은 40도였으니까 제가 써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40 곱하기 한 변이 10이었으니까 10이 두 개면 그냥 10제곱을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몇 개? 두 개입니다. 자,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제가 계산기를 눌러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인 뒤로는 각도만 붙이는 게 편해요. 제가 원래는 2분의 1 사인 4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했었는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얘 10제곱을 앞으로 빼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답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넓이가 두 개였으니까 다시요. 앤서는 바로 위에 나온 아이의 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네요. 네, 이제 20번입니다. 확률 문제예요. 아래에 나오는 이 스피너가 있다고 그러죠? 자, 스피너에 아마 이제 돌렸나 봐요. 그래서 바늘이 닿는 위치를 보는 건데, 자, 먼저 A번 보면 아래 나오는 테이블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완성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13346 가로로 써 있고요. 세로로 13346이 돼 있고요. 이 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일단 답을 완성을 해볼게요. 아이고, 또 안 됩니다. 5, 7, 7, 8, 10이고요. 그 다음에 7, 9, 9, 10, 12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most likely total scor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숫자가 많이 나온 애가 누구니? 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는
6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3이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위에 올라서 다시 볼까요?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7이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얘가 25 중에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이 지금 6개가 나오고요. 6은 몇 개가 나오죠? 6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니? 그거는 7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6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는데 자, 6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냐면은 제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6보다 작으면 6은 안 들어가죠.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7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3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가 있니? 자, 보시다시피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전체로 들어가서 보면 자, 먼저 좀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자, 답을 써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우리 누구라고 하면 되겠어요? 7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는 아까 우리 세봤을 때 몇 개였죠?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세봤을 때 6개였나요? 7개였나요? 7개였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 답은 전체 25개 중에 7개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거는 100분의 28이죠? 그러면 쓸 때 0.28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28%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3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네요. 자, 21번 문제 보면 21번 문제는 A, B, C, D 포인트가 서클 위에 찍혀 있고 AD와 BC는 패럴렐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얘하고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AC와 BD의 인터섹트 하는 부분을 우리가 X라고 놓는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U하고 V를 구해달래요. 우리가 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 원주각 알죠? 원주각 문제를 푸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를 설명을 하면 원이 있습니다. 아이코 뭐 자꾸 올라오는데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으면 내가 원에서 원의 둘레에 점을 잡고 이렇게 그었어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0도라고 해볼까요? 50도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원까지 직접 그어지는 이 모든 선들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안에 있는 중심각이 50도면 우리는 이 밖에 있는 이 아이들을 원주각이라고 부르고 원주각은 언제나 중심각이 얼만큼이다? 딱 반이다. 자, 하나 더 해보면 다시 원이 있어요. 아까처럼 원위에 두 점을 잡을 건데 제가 딱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지름을 잡을 거예요.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각은 180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가지고 원의 어딘가에 한 점을 그으면 얘는 180도에 딱 반이니까 이 부분은 몇 도입니까? 90도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됐습니다. U하고 V를 찾으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D하고 C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원의 어느 부분을 갔다 오든지 우리는 그 각이 어떻다?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35도고 당연히 U도 35도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두 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평행에 관련된 몇 개가 있죠? 자, 평행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고요. 그리고 다시 얘와 얘는 동의각으로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 제가 색깔을 바꿔서 서로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다고 했고 여기에 한 줄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5도면 억각으로 이쪽도 35도가 되겠죠. 당연히 이쪽도 35도가 될 거고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분명히 35도입니다. 그러면 각 V는 몇 도일 것 같아요? V는 예, 전체 180에서 35, 35 빼줬으니까 11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가서 보면 우리가 답을 쓰면 U는 35도였고요. V는 110도였습니다. 자, 이제 B번 문제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중심각의 딱 반이다라고. 다시 F하고 G를 원 위에 두 점으로 놓고요. 요까지 중심각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밖에가 210도입니다. 안쪽은 몇 도이겠어요? 밖은 210도이니까 안쪽은 150도이겠죠. 얘를 중심으로 이 두 점을 중심으로 원의 어딘가에 갔다 왔으면 중심각의 딱 반이라고 했으니까 P는 75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거의 끝입니다. 22번이요. 분수인데 심플리스트 폼으로 가달라는 얘기는 약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약분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인수분해부터 해줘야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x 앞으로 뽑고 x-3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는 합차죠. x 플러스 3, x-3. 자, 이제 약분하고 답은 x 플러스 3분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서 보면 얘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분수 더하기 하고 똑같아요. 문제 풀어보면 왜 우리 2분의 1과 3분의 2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 2 곱하기 3 해주고 1에다가도 곱하기 3 해주죠. 이쪽에 3 곱하기 2에서 2에다가도 곱하기 2 해주잖아요. 자, 이쪽도 똑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길게 쓰면 좋은데 x-4에다가 나는 2x 플러스 5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3에다가도 2x 플러스 5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원래 2x 플러스 5가 있는데 난 여기다가 x-4를 곱할 거고 위에도 똑같이 2에다가 x-4를 곱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해주면 6x 플러스 15 더하기 2x 마이너스 8 그리고 밑에는 x-4 2x 플러스 5죠. 자, 위에 문제를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8x 플러스 7 오케이.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7년도 21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